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끼리분들 오늘 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탄소 배출권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배거, 그러니까 10배나 오른 기업들이 한국에만 무려 25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권사에서 이번 주 추천주를 말을 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헝다가 결국은 파산할 거다,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정말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리분들, 이틀 전에 올려드린 기리색 은밀한 사생활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류 업계가 지금은 이제 소맥 타이밍이 아니라 와인을 찾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류 업체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부업을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업을 찾는가, 인형 눈을 붙이는가, 그걸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주류 업체들은 와인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수제 맥주 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부업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본업이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바로 끝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인 위드 코로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와인 매출은 전년 대비 78%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하이트 진로의 주력인 맥주와 소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와인은 78%나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국내 와인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만큼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판매 유통 채널을 확대할 적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맥은 피하는데 와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유흥시장이 지속해서 침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회식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맥 판매가 확실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우리가 집에 가면은 또 알코올 한 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코올을 밖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홈술 시장이 커졌는데 이 홈술 시장의 특징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주종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먹으면 무조건 소주 아니면 맥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먹는데 오늘은 와인을 먹어볼까, 아니면 막걸리를 먹어볼까, 혹은 수제 맥주를 먹어볼까, 이러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주류 업계들은 와인 그리고 수제 맥주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본업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점차 주류 시장 환경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주류 업체의 반등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은 바로 위드 코로나,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시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주류 시장이 기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홈술 문화는 코로나19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배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배달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가 끝난다고 배달 시장이 다시 작아질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좋은 거를 우리가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혼술 그리고 홈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소비자들이 집에서 마시는 거를 그대로 원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유흥시장의 위축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주류 업계에서는 신사업 등을 통해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소맥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던 게 사실이라며 신사업 등으로 장기적인 변화 트렌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코로나가 만약 끝났다, 그렇다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주류 판매량이 다 돌아갈지, 아니면은 잠시 변동은 당연히 있겠지만 결국은 와인 시장 그 다음에 수제 맥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탄소 배출권 하면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제는 ETF를 통해서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도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지수펀드 ETF가 첫 상장이 됩니다. 자, 탄소 배출권은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ESG와 탈탄소 바람을 타고 친환경 투자 기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그리고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고공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ETF가 나오는가 그걸 봤더니 신한자산, 삼성자산, NH 아문디 자산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 ETF 4종이 오는 30일 목요일이네요.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당연히 처음인데요. 그 이유는 주요국 탄소 배출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운용사도 ETF 상장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데 그걸 봤더니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63유로로 연초 이후에 무려 94%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 비중이 전 세계에서 80%를 넘을 정도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탄소 배출권 ETF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지난해 7월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탄소 배출권 ETF가 첫 상장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ETF가 4개를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2개만 보자면은 신한운용에서 만드는 SOL, 솔이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이렇게 2개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글로벌이고 하나는 유럽이네요. 그리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편입 비중을 늘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한자산 운용 ETF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첫 등장을 했을 때 모두가 생소하게 느끼고 야 저게 뭐야 저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탄소 배출권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경기 회복, 천연가스 가격 상승, 친환경 규제 강화 등과 맞물려 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하기 위한 이후에 입법한 패키지 P455에도 배출권 거래제 강화안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은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탄소 배출권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늘어난 점은 가격 변동성을 키워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1년도 안 됐는데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변동이 조금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이 1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바로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왜 추천하는지 그거는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정말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증권사들의 관심이 현재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와 리오프닝 여기에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증권은 이번 주 추천주로 대한항공, CJENM, S-오일, KB금융 하나를 꼽았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은 해운 물류 정체 장기화에 따른 항공 화물 수요 강세를 추천의 이유로 들었으며 물류 지연을 우려한 화주들이 항공수송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에는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완화가 된다면 여객 부분 손익이 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JENM은 코로나 극복 이유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방송부터 음악, 영화까지 사업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티뱅의 유료 구독자 수 증가 모멘텀도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가하리라 이러한 점에서 S-오일도 추천주로 꼽힌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롯데칠성, PSK를 주목했는데요. BNK 금융지주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9%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당 매력이 매우 부각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은 우호적인 날씨에 7월에서 8월 음료 매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한타증권, 크래프톤, KCC, 우리금융지주에 주목을 하라고 하는데 크래프톤은 일단 기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게임도 잘 되고 있고 신작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자 수가 기존 글로벌 IP 대작들의 사전 예약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흥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KCC는 모멘티브 인수 이후 점진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며 가격 인상, 코로나19 완화, KCC 실리콘과의 시너지 효과 등 실리콘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은행 내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증권사는 SK증권입니다. 여기는 AB온, 미투젠, M플러스를 추천했는데요. 일단 AB온은 항암제 신약 ABN401이
임상 1상 이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 말 미국에서 진입 예정인 임상 2상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셜 카지노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전문업체인 미투전에 대해서는 신작 출시를 통한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세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마지막으로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 업체인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최근 유럽 업체 파일럿 라인을 수주했으며 유럽 현지 업체 공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들을 전부 다 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관심 종목에 놓고 그 이유를 공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한번 열공해보시기 바래요.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CEO, 코로나는 독감처럼 1년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1년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독감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는 그대로 존재를 하겠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매년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물론 화이자 CEO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의 희망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야, 이거 없어지진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엄청나게 타오르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대북주죠. 대북주. 지난주에 김여정이 종전선언 괜찮을지도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뻐꾸기를 치사령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대북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죠. 북한 내달 10일 전후 도발할까? 이때가 무슨 날인데 사람들이 도발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남측에 이중 기준을 버릴 것을 남북관계 회복의 조건으로 분명히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희망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하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쌍십절이라고 하네요. 이때를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도 많은 기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대북주에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그 다음에 금강산, 농약, 비료, 철도,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이나 그런 것들도 대북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3-4년 전이죠. 그때 대북주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 투자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다 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헝다그룹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9월달에 이자를 내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10월달에도 2천억을 또 내야 된다고 하네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은 올해 말까지 무려 6억 달러 7천억이 넘는 채권 이자를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갚은 거는 아직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분기에 지급해야 될 이자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10월에는 1억 6천 달러, 11월에는 8,200만 달러, 12월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6억 달러, 그러니 7천억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월에만 4억 달러가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헝다그룹의 위기는 계속 진행형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 지원에 나설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여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더 이상 헝다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봤을 때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름분들 템베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뭔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들으면은 햄버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텐베거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야구의 10루타를 의미하는데 야구에는 10루타라는 게 없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말하는 걸 텐베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지금 딱 봤을 때 무려 10배나 오른 기업들이 25개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봐야 우리가 또 미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8개월 만에 텐베거가 25개나 탄생을 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1%를 차지한 10배 수익률 종목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실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2차전지 섹터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바이오 섹터에서 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성장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의 혜택을 받아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중에서도 텐베거 종목이 3종목이나 나온 것도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가 그걸 봤더니 코스피에는 7개가 있고 코스닥은 무려 18개인데요. 먼저 코스피를 보자면 효성 첨단 소재가 무려 177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러니 단순 계산해서 1000만원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 1억 7천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효성첨단 소재는 연초와 비교해도 무려 수익률이 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탄소 섬유 그리고 아라미드 등 신소재의 성장이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HMM, 이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19 이전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만가 봤더니 무려 16배나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HMM은 이런 별명이 있었죠. 흠슬라.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국 BNC라고 하는데 히알루론산 그리고 콜라겐을 가공해 필러 등 미용 성형용 제품을 제조하는 한국 BNC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대만 업체와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대단합니다. 4,500%가 4,500%가 뛰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100만원만 들고 있었어도 4,500만원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도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 기리씨랑 많이 공부를 했었죠. 데브 시스터즈, 이 게임 업체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쿠키런 킹덤이 국내에서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 히트를 치며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1000%가 올랐고 그 다음에 지난해 3월부터 보자면 3500%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내 계좌에는 내 계좌에는 왜 없었을까? 혹은 잠시 몸을 담은 적은 있었다. 그때 그걸 왜 팔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별로만 보자면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부셨다고 하는데 25개 중에서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5개나 있다고 합니다. LNF, 신성 델타테크,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이러한 기업들이 무려 10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두산 퓨얼셀도 10배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성장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테마주도 있겠죠. 특히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후보들과 관계 있다고 거론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은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 덕성 950%, 동신건설 1070%, 경남스틸 900% 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10배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섹터들이 한 해에 꼭 한두 개는 등장하기 마련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러한 기업들이 올랐고 그리고 2년 전, 3년 전 그때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가 그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5G도 올랐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오를 만한 섹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끼리 또 아직까지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러한 섹터들을 앞으로 찾아보도록 매우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연히 기리분들이랑 같이 쭉쭉 성장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 2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탕인의 혹평에도 아이폰 13 난리난 중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폰 13이 나오자마자 망했다 이번엔 혁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중국에서 사전 예약 첫날 5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폰 13은 출시 전부터 혁신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보란듯이 초반 흥행에 성공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새로운 기능은 없지만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아이폰 12의 강점을 극대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폴드3, 플립3 이러한 예약 판매를 통해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어서 못 구하는 품귀 현상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사전 구매한 상당수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며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유럽 주요국에서 사전 구매 고객의 개통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한번 공부를 했죠. 갤럭시 S22. 이 시리즈는 보통 봄에 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기 출시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이폰 13을 눌러버리겠다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마도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삼성 그리고 아이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이랑 삼성전자 둘 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거를 뺏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 극단적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 중 토픽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은 한라의 목표가 8,500원,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착공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상승 여력이 무려 37%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의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공공주도의 공급 물량 확대는 공사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 건설업체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한나는 주주가치 재고를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했나 그걸 봤더니 기존 자사주 100만 주를 소각하고, 그리고 전환 우선주 82만 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의 40% 이내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배당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 건설업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지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업종 평균 12% 수준에 불과한 배당 성향이라며,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의 40% 이내를 자사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향후 예상되는 실적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자, 한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주가치 재고 그러한 발표가 나오니까 쭉 오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떨어지다가 오늘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니까 살짝 반등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아직도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기리분들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